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. 주로는 이런 증상이죠. 이제 영유아가 가렵다고 하면서 이제 피부를 막 긁고 빨갛게 나고 이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많은데요. 자, 아토피 피부염 특징은 요거예요. 가려움증이 심해요. 일단 요게 1번이에요. 그리고 만성적 피부염증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피부 질환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고요. 전체적으로 성인까지 다 따졌을 때 한 1.9%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혹은 2명꼴로 앓고 있다는 얘기고요. 10대 이하로 가면은 더 많아져요. 1000명 중에 9명에서 10명 정도, 9.5%. 굉장히 많은 수치죠. 현대 들어서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. 옛날에는 애들이 좀 더럽게 놀았잖아요. 근데 요새는 되게 깨끗하게 놀죠. 그런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. 주로는 영유아에 시작해서 한 절반 정도는 2세 이전에 이제 다 끝나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춘기 전에 소실되는데 요새는 점점 약간 성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들이 있고 면역학적으로 뭐 세균 감염, 알레르기, 임신 뭐 이런 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만약에 아토피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한 70% 정도는 애들 세대에서도 나타난다고 해요. 그만큼 유전이 좀 되는 편이고요.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되게 건조해지는 타입이 있고 하나는 염증이 되게 커지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. 이제 건조해지면 이렇게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건조하고 말라가고 각질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려움이 유발이 되고요. 염증이 좀 붓고 빨개지고 막 구진이 돋아나고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가려워요.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. 증상은 급성기에는 가려움이 매우 심하고 홍반이란 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요. 구진이 생기고 부종이 난다든지 혹은 수포나 물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진물 같은 게 좀 난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고요.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제 진물이 좀 흐르고 좀 딱딱하게 흉터 같은 게 좀 지고 그리고 인설이라고 요건 하얀 각질 가루 같은 거예요. 그런 게 좀 흘러내리기도 하고요. 태선화라는 거는 이제 피부가 좀 두터워지는 상태인데요. 그게 두터워지기도 하고 소파흔이라는 건 얘들이 가렵다 보니까 막 긁잖아요. 긁으면서 그 흉터가 남는 걸 소파흔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게 생기고요. 만성기로 가면 이제 굵어지고 좀 까맣게 색소가 침착이 되고요. 주름이 좀 깊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사진을 보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빨갛게 올라오고 물집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 애들이 가렵다 보니까 막 긁어요. 긁다 보니까 감염이 점점 번지고 막 빨갛게 이렇게 긁은 자국 같은 흉터가 좀 남고요. 진물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만성화되면 이렇게 검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더 깊게 패여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호발 부위는 주로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들이에요. 접히는 부분들. 목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피나 뭐 여기 팔꿈치 안쪽에 접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요 오금 부분 접히는 쪽 뭔가 통풍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잘 이런 게 생기고요. 그래서 애들 통풍을 잘 시켜주고 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진단은 이제 요 주 증상 중에 2개 이상, 요 부증상 14개 중에 4개 이상일 때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. 주 증상으로 이제 가려움증, 그리고 2세 이전에서는 얼굴, 몸통, 두피 이런데, 그리고 2세 이후에서는 접히는 부분이랑 얼굴, 목 이런데, 그런데 이제 피부염이 있으면은 의심을 하고요. 또 가족력으로 아토피나 천식, 비염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이 세대에서도 잘 나타나요. 그래서 가족력에 이런 게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. 부소견으로는 되게 많은데 주로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각질이 잡히고 습진이 생기고 피부염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디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요 정도면 아토피 피부염이구나 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 평가를 할 때는 스코라드라는 평가표를 써요. 요거는 부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요.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를 다 합산한 다음에 이게 이 정도면은 좀 별로 심하지 않은 정도,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정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. 그거에 맞게 이제 치료를 좀 해줘야겠죠. 관리가 중요한데요. 관리는 일단 통풍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자극을 최대한 안 가게 해줘야 돼요. 이게 알러지 때문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옷을 좀 부드러운 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극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음식도 되게 중요해요. 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, 좀 건강한 음식들 좀 찾아서
또 이제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은 다 피해야겠죠.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피해줘야 되고요. 습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. 애들이 가려우면 이게 감염이 더 번지면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렵지 않게 만들려면 사실은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돼요. 그래서 가습기 같은 걸 사용하고, 그리고 목욕을 하는데 이제 목욕을 할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땀을 흘릴 정도로 해주는 게 좋고요. 아토피 피부염이 좀 심한 분들은 모공 각화증이라고 그 땀샘이 좁아져요. 땀을 흘리는 부분들이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좀 땀을 내는 운동을 시켜준다든지, 혹은 땀을 낼 정도로 따뜻한 물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목욕을 해주고, 이제 그거 그대로 냅두면은 또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, 마르면서. 그래서 얼른 닦아내고 보습제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. 만약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죠. 급성적으로 너무 애들이 고통스러워하면 쓸 수 있는데요. 이게 반복해서 쓰면 별로 안 좋아요. 왜냐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떼면은 증상이 더 심해져요, 오히려. 그리고 떼면 오히려 또 심해져요.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피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. 요건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. 한약 쪽에는 요 이벽제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. 현계수라고 해요. 이제 이런 아토피 피부염에 잘 뜨는 한약재들을 이벽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목욕물에 풀어서 이제 그 생긴 부위에다 이렇게 끼얹어 주는 식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썼을 때 이제 애들이 훨씬 더 가려움증이 개선이 되고 잘 낫더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애들일 때 끝나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있어요. 성인이 돼서도. 그러면 이제 단순히 아토피 피부염의 문제는 아니고 뭔가 알러지라든지 혹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든지 내부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원인 중에 이 장루수증군이 굉장히 큰데, 장루수증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세포들이 원래는 몸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주는데요. 장이 약해져요. 장내 세균총이 좀 바뀌면서. 그러면은 독소들이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다 투과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몸에 독소들을 쌓이게 만들어서 이런 피부 질환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장내 세균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고요. 뭐 그런 걸로 요새는 유산균 제품 같은 걸 쓰기도 하죠. 유산균 제품으로 장내 유익균들을 늘려주면 훨씬 이런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다뤄줄 수 있겠죠.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만약에 성인이 돼서도 이런 피부 질환이 있으면 새싹 프로젝트를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데, 이게 독소를 제거해주는 해독 프로그램이에요. 일단은 준비기, 금식기, 회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. 준비기에서는 간 청소를 해서 간이 좀 해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, 금식기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을 간이 다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. 천천히 회복하면서 이제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준비에는 간 청소라는 걸 하는데, 요게 이제 하면은 간이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이제 좀 뭐랄까 담낭이 한번 싹 비워지면서 간이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좀 원활히 하게 해주고요. 그리고 금식기에는 요 청이장, 청일수라는 걸 처방해드려요. 청이장 같은 경우는 대변으로 독소를 좀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이고요. 청일수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독소들을 좀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요. 그리고 효소를 같이 처방해드려요. 장내 세균총이 건강해야지 이런 게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효소를 통해서 장내 유익균들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좀 잘 안 가라앉고 하면 한약을 같이 쓰기도 하죠. 한약으로 뭐 특히 금은화나 뭐 연교 이런 약들이 피부의 염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써서 해주면은 훨씬 빨리 낫게 됩니다. 여기까지 아토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아토피란 게 굉장히 엄마도 괴롭고 아이도 괴로운 질환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. 2세 이전엔 말을 특히나 더 못 하는데 가려우니까 계속 긁고 울고 한단 말이죠. 그리고 보는 엄마는 속이 타고 막 이런 질환이기도 한데요. 충분히 한의학적으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거 주변 분들의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?